여기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54세 오규현 씨입니다. 이 병원에 입원한 지는 6개월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계속되는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탓에 혼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 죄송한데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쿠션이요? 네네. 곧 끝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길어진 암투병. 40대 젊은 나이에 큰 징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은 규현 씨를 더욱 힘들게 했다는데 2020년도 5월 달에 발병을 했거든요. 어느 날 옆구리를 이렇게 만져봤더니 계란만하게 이렇게 물풍선 같은 게 손에 잡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교수님이 걱정하지 마요. 이거는 그냥 아주 간단한 물혹 제거 정도예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술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니 암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수술을 해갖고 앓은 거예요. 교수님도 저도. 그게 육종암이라는 거래요. 눈에 보이는 것은 했지만 보이지 않는 씨앗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항암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이제 6회 항암을 했어요. 수차례 진행한 항암 치료.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궁에 있던 암이 폐와 간 그리고 복막에까지 전이가 된 건데요. 그야말로 끝나지 않는 비극이었습니다. 한 2달 정도 사람들도 안 만나고 먼 산 바라보고 매일매일 울었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너무 우울감이 오더라고요. 그녀가 바라는 건 여기서만이라도 멈춰주길 그저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병원을 찾으며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계속 되는 치료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제는 막 삶의 질도 너무 떨어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 내가 언제까지 치료를 받다가 죽나? 이런 생각에 맨날 어떤 날은 뭐 울면서 자기도 하고. 5년간 지속되는 항암 치료에 한없이 약해져가는 몸과 마음. 그 항암 부작용이라는 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저한테는 유독 이제 그 붓기 증세, 완전히 물풍선처럼 부었었어요, 얼굴이. 그래서 그때 몸무게가 한 55kg 정도? 뭐 그 정도 평균이었었는데 80kg까지 늘었었어요. 그게 다 부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부으니까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로 움직였었어요, 그때. 그러고 이제 손톱이 약간 이제 얇아지면서 벗겨지는 증세, 그다음에 탈모. 빠지는 머리만큼 그 속은 다 들어갑니다. 핸드폰에 담긴 건강했던 모습을 바라보며 그때로 돌아가길 사무치도록 바랄 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식사 시간. 하지만 음식을 먹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금 구내염 때문에 아예 매운 것은 조금도 못 먹고요. 그리고 밥 같은 경우도 이게 혀가 굴러가니까 혀가 너무 아파요. 다른 사람에겐 평범한 하루의 식사조차 규현 씨에게는 너무 먼 꿈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반 이상 남은 식사. 평범한 하루를 꿈꾸며 산책이라도 나서보는 규현 씨.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산책이겠지만 몇 걸음 못 가 발걸음을 멈춥니다. 갑갑했던 마음에 한 줄기 빛 같은 존재. 바로 아들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병원이야? 병원이지.
이번에 항암 치료 받던 거 어땠어? 지난번보다 입이 더 이게 항암제가 누적이 돼서 그런가 입안이 더 아파. 아픈 엄마를 걱정하는 아들. 늘 아픈 모습만 보여줬기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아들이 회사 다닐 때 그때 제가 여기 아파서 양평으로 왔거든요. 근데 조금 그때 좀 안 아팠더라면 제 손으로 따뜻한 밥 먹여서 회사 출근시키는 거 그런 것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많이 못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지금에 와서는 마음에 걸리고 후회스럽고 좀 더 잘해줄 걸. 건강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후회만이 남아있는 규현 씨. 노아가 주는 신호를 알아차렸더라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육종암부터 암이 무려 3군데로 전이되면서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네. 절망적이셨을지 그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규현 씨의 빠른 쾌차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그 오규현 씨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네. 같은 게 저희 아내가 이제 올해 딱 10년 됐는데 육종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저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 또한 또 잘 버티시면은 저는 또 극복할 거라 또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직 50대 초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활동하실 시기인데 뭐 암에 걸리셔서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마음 아프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기대 수명 83.5세까지 생존할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이요. 약 38.1%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3명 중에 1명이 죽기 전에 암에 걸린다는 의미죠. 어머머머. 아니 3명 중에 1명이라 그러면 정말 이건 심각한 건데요. 그럼 나이는 누구나 먹는 건데 왜 암까지 이렇게 생기는 걸까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노화 그 자체가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는요. 2018년 노화에 MG2A라는 질병 코드를 부여를 해서 노화 자체가 질병이라는 것을 공표했습니다. 노화는 눈에 보이는 주름만 늙는 게 아니라 몸속에 있는 기본 단위인 세포가 늙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특히 세포가 손상이 되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세포의 변이가 발생하는데 그것 때문에 암세포가 자라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그 미국 워싱턴 의과대 연구팀에 따르면요. 젊은 세대의 노화 가속화로 인해서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가속 노화의 표준 편차의 증가는 조기 폐암 발병 위험 42%, 조기 위암 발병 위험 22%, 조기 자궁암 발병 위험 36%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